피부가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무심코 문질러 닦으면서 그것이 완벽한 청결이라고 착각하고 계신가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행동은 마치 스스로 부식성 비눗물을 얼굴에 붓는 것과 다름없으며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0세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주변에서 깔끔하고 청결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습니다. 평생 단 하루도 대중목욕탕 가는 것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한참 담근 후 거친 때밀이 수건으로 온몸을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문질러 닦아야 직성이 풀리셨습니다. 얼굴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비누 거품을 잔뜩 내어 손바닥으로 세게 문지르고 피부가 뽀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씻어야 비로소 세안을 마쳤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옥자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서셨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할머니의 피부는 건강한 붉은빛이 아니라 불에 탄 홍시처럼 새빨갛고 가문든 논바닥처럼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으며 하얀 각질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보며 목이 메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누구보다 깨끗하게 관리했는데 왜 제 피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밤에는 너무 따갑고 가려워서 단 한순간도 눈을 붙일 수가 없어요. 제가 검진을 진행했을 때 할머니의 피부 보호막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고 마치 심한 화상처럼 맨살이 드러나 매우 연약하고 쉽게 손상될 수 있는 상태임을 발견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노인성 건선이라고 부릅니다. 방치될 경우 이 질환은 단순한 가려움을 넘어 세균 감염을 유발하고 만성 피부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조용히 파괴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옥자 할머니만의 것이 아닙니다. 현재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70세 이상 노인 10명 중 7명이 비슷한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가렵고 각질이 벗겨지는 것을 보고 세안이 충분히 깨끗하지 않다고 착각하여 더욱 세게 문질러 씻으려 합니다. 그들은 더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더 강한 비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피부를 태우는 불길의 기름을 붓는 행위입니다. 깨끗하게 씻으려고 노력할수록 피부 보호막은 더욱 파괴되어 세균 침투의 고속도로를 활짝 열어주는 꼴이 됩니다. 저는 옥자 할머니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부터 대중목욕탕 가는 것을 절대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누도 사용하지 마세요. 지난 수년간 할머니는 피부를 씻은 것이 아니라 소중한 피부 보호막을 벗겨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적용할 수 있는 건강한 피부를 위한 3가지 황금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깨끗하게 씻을수록 피부가 파괴되는 충격적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둘째, 비싼 화장품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에 있는 천연 재료로 할 수 있는 3가지 기적의 세안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셋째, 손상된 피부를 되살려 3주 만에 아기 피부로 바꾸는 3분 골든 타임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미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에 기대라는 2글자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더 가치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습관 중 단 하나라도 실천하고 계시다면 즉시 멈추세요. 이것은 간청이 아니라 여러분의 피부 생존을 위한 의사의 경고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70세 옥자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할머니가 평생 지켜오셨던 3가지 목욕 습관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이 할머니의 건강했던 피부를 망가뜨린 주범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쇠솥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골에서 흔히 쓰는 무쇠솥 아시죠? 그 솥을 오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기름을 발라 길들이기를 해야 합니다. 기름이 번지르르하게 코팅되어 있으면 물에 닿아도 녹슬지 않고 음식도 눌어붙지 않습니다. 우리 피부도 잘 길들여진 무쇠솥과 똑같습니다. 피부 표면에는 피지와 땀이 섞여 만들어진 얇은 천연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 막은 수분 증발을 막고 해로운 세균의 침입을 방어합니다. 그런데 옥자 할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매일 거친 때밀이 수건으로 얼굴을 문지르고 간한 알칼리성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쇠솥에 잘 길들여진 기름막을 철수세미와 강력세제로 박박 긁어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솥의 보호막인 기름이 다 벗겨지겠죠. 그리고 솥은 금세 새빨갛게 녹슬게 됩니다. 옥자 할머니의 새빨간 얼굴이 바로 피부에 녹슨 상태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는 3가지 기본적인 과학 원칙을 기억하세요. 별표 첫째, 알칼리성 비누는 피부 생산 공장을 멈추게 합니다. 별표. 우리 피부는 pH 4.5에서 5.5 사이의 약산성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 상태에서 피부 보호막을 수리하는 일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 일꾼들을 효소라고 부릅니다. 이 효소들은 피부의 벽돌을 튼튼하게 결합시키는 세라마이드라는 시멘트를 만듭니다. 하지만 일반 비누는 pH 9에서 10 정도로 매우 강한 알칼리성입니다. 이것을 얼굴에 문지르면 피부의 산도가 빠르게 알칼리성으로 변합니다. 이는 피부 속 일꾼들이 일할 수 없게 만들어 파업하게 합니다. 시멘트 생산 공장이 멈춥니다. 결국 피부의 벽돌벽이 무너지고 모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뽀드득 소리는 피부가 깨끗하다는 소리가 아니라 피부 생산 공장이 멈추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별표 둘째, 강하게 문지르는 행위는 피부 보호, 지붕을 찢는 것입니다. 별표.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은 각질층이라고 불리는 얇은 보호막입니다. 기와로 덮인 지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20대에는 약 20겹의 기와가 겹겹이 쌓여 매우 튼튼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이 기와층이 얇아져 10겹도 채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는 행위는 남아있는 이 연약한 기와층을 강제로 벗겨내는 것입니다. 지붕에 구멍이 뚫리면 어떻게 될까요?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올 것입니다.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질층이 벗겨지면 피부 안쪽의 공기에 직접 노출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고 외부 세균이 침입하여 염증을 유발합니다. 별표 셋째,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녹입니다. 별표. 기름때 묻은 설거지를 할 때 뽀드득 소리가 나게 뜨거운 물로 씻어내죠. 그것은 기름때가 고온에 쉽게 녹기 때문입니다. 우리 얼굴의 천연 기름막도 마찬가지입니다. 40도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안하면 소중한 피부 보호막인 기름막이 녹아 하수구로 흘러내려갑니다. 더 큰 문제는 나이입니다. 젊을 때는 이 기름막이 빠르게 재생됩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 피지 분비량이 20대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피부에 기름이 부족한데 뜨거운 물로 남아있는 소량의 기름마저 녹여버리니 세안 후 얼굴이 찢어지듯이 당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옥자 할머니는 매일 이 3가지를 모두 실천하셨습니다. 할머니는 피부 생산 공장을 멈추게 하고 보호 지붕을 찢고 피부 보호막을 녹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피부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할머니가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사용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만져보고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세안 후 피부가 당기나요? 하얀 각질이 벗겨지나요?
보습제를 발라도 피부가 금방 다시 건조해지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피부 보호막이 파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방치하면 옥자 할머니처럼 잠 못 드는 가려움과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망가진 무쇠솥도 다시 길들이기를 통해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듯이 여러분의 피부도 방법을 바꾸면 충분히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옥자 할머니께 처방해드렸던 특별한 세안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욕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냉장고에서 찾을 수 있는 기적의 천연 재료들입니다. 이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한 번만 보내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비누도 안 쓰고 세게 문지르지도 않으면 도대체 무엇으로 씻어야 할까요? 옥자 할머니도 저에게 비슷한 따지는 듯한 어조로 물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물로만 씻으면 찝찝해서 어떻게 사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비싼 화장품 가게에 갈 필요 없습니다. 대신 부엌으로 가세요. 냉장고가 할머니의 최고의 피부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세안법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완벽하게 입증된 방법입니다. 단 2주만 적용해 보세요. 단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피부가 보약 먹은 듯 살아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꺼내어 신중하게 기록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것만 기억하세요. 아침에는 우유, 저녁에는 쌀겨 오일, 그리고 모든 세안 과정은 쌀뜨물로 마무리합니다. 별표 첫째, 아침에는 비누 대신 우유로 세안하세요. 별표. 우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아시죠? 하지만 마시는 대신 피부에 헌납하면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살짝 지난 우유가 있다면 버리지 말고 활용하세요. 그 우유가 훨씬 더 좋습니다. 우유에는 유유지방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천연 보습막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에 듬뿍 적셔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내거나 손으로 가볍게 마사지하세요. 우유 속 지방 성분들이 밤새 건조해진 피부에 얇은 보호막을 형성해 줄 것입니다. 이 원리는 무쇠소들 기름으로 길들이는 것과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분의 효소입니다. 이것들이 때밀리 수건으로 세게 문지를 필요 없이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줄 것입니다. 자극 없이 세안 후 피부가 놀랍도록 매끄러워질 것입니다. 우유로 1분 정도 마사지한 후 미온수로 헹궈내면 끝입니다. 별표 둘째, 저녁에는 쌀겨 오일로 세안하세요. 별표. 하루 종일 활동하고 나면 우리 얼굴에 먼지와 피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죠? 여러분은 보통 비누로 그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지만 그것이 바로 독약입니다. 기름때 묻은 먼지는 기름으로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슈퍼마켓 식용유 코너에서 현미유나 쌀겨 오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격도 매우 저렴합니다. 쌀겨 오일에는 감마오리자놀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미백 효과가 있어 기미와 검버섯을 엮게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용 방법이 매우 중요하니 잘 들어주세요. 먼저 물기 없는 마른 손에 500원 봉전 크기만큼 쌀겨 오일을 덜어냅니다. 그리고 마른 얼굴에 직접 바르고 1분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모공 속에 쌓인 노폐물들이 오일에 녹아 제거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손에 물을 살짝 묻혀 얼굴을 계속 마사지하세요.
이때 투명했던 오일이 우유처럼 하얗게 변할 것입니다. 이것을 유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오일이 하얗게 변해야 비로소 노폐물을 제대로 흡착하여 물로 깨끗하게 씻겨 나갑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씻어내면 오히려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 오일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마사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후 물로 헹궈내면 비누를 사용했을 때처럼 건조하고 당기는 느낌 없이 깨끗하면서도 촉촉한 피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별표 셋째. 모든 세안 과정은 쌀뜨물로 마무리하세요. 별표. 옛날 궁중 여인들은 쌀뜨물로 피부를 가꾸었습니다. 쌀을 씻을 때 나오는 뿌연 물에는 쌀에서 우러나온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연 영양제이자 천연 토너입니다. 특히 쌀뜨물 속 전분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쌀뜨물이 약산성이라는 점입니다.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일 때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죠? 수돗물 대신 쌀뜨물로 마무리하면 무너진 피부 밸런스를 즉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밥을 지을 때 첫 번째 쌀뜨물은 먼지가 있으니 버리세요. 두 번째나 세 번째 쌀뜨물을 세안 대야에 받아두세요. 우유나 오일로 세안한 후 쌀뜨물을 얼굴에 가볍게 두드리며 헹궈내기만 하면 됩니다. 깨끗한 물로 다시 헹굴 필요 없습니다. 수건으로 가볍게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면 됩니다. 어떠세요? 어렵나요? 전혀 아니죠? 비싼 클렌징 폼도 때밀이 수건도 필요 없습니다. 신선한 우유, 쌀겨 오일, 그리고 쌀뜨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옥자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기름으로 어떻게 세안을 하냐고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단 3일 만에 할머님은 저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세안할 때 피부에 닿는 느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쌀을 씻고 쌀뜨물을 받아두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부분에서는 이 세안법들을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해야 헷갈리지 않도록 구체적인 시간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오일을 사용하면 여드름이 나지 않을까요? 우유에서 냄새가 나지 않을까요? 와 같은 자주 묻는 질문들도 명확하고 만족스럽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알려드린 천연 세안법이 여러분께 유용했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친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복은 함께 나눈다고 하잖아요. 자, 이제 재료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동안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옥자 할머니가 실천하셨던 하루 일과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할 것 하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 저녁에 집에 오면 저것,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보습제 바르는 타이밍과 어떤 보습제를 사야 하는지도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별표 아침 루틴 별표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바로 냉장고로 가세요. 차가운 우유를 화장솜에 적셔 1분간 얼굴을 닦아냅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고 보습막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후 어젯밤 받아둔 쌀뜨물로 세안하면 끝입니다. 비누 사용 시간을 우유로 대체하세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전용 루틴 별표입니다. 욕실에 들어가자마자 손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닦아냅니다. 마른 손에 쌀겨 오일을 덜어 얼굴에 마사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손에 물을 살짝 묻혀 오일이 하얗게 변할 때까지 마사지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미온수로 깨끗이 헹궈낸 후 쌀뜨물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별 5개를 표시해야 합니다. 바로 별표 골든 타임 3분 별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세안 후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고
방에 들어가 TV를 좀 보다가 얼굴이 당기기 시작하면 그제야 보습제를 바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때는 이미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다 날아간 후입니다. 욕실 문을 나서기 전에 보습을 완료해야 합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을 때도 문지르지 말고 물방울을 가볍게 두드려 제거하세요. 피부에 아직 물기가 남아있을 때 촉촉한 상태에서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그래야 보습제가 수분을 꽉 붙잡아 피부 속 깊이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우리는 이것을 소크 앤 스미어, 속 앤드 스미어, 즉 적시고 바르기라고 부릅니다. 이것만 지켜도 피부 당김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습제를 발라야 할까요? 약국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아프시죠?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별표 3, 1 법칙 별표입니다. 피부 보호막이 벽돌 벽과 같다고 말씀드렸고 벽돌 사이의 틈을 메우는 시멘트가 필요하다고 했죠. 이 시멘트의 성분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줄여서 새콜지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피부는 이 세 가지 성분이 3, 1의 비율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특히 콜레스테롤이 부족해집니다. 따라서 아무 보습제나 바르면 안 되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여 세라마이드나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성분들로 배합된 피부 장벽 강화 보습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약사에게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것으로 주세요 라고 말하면 바로 찾아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 질문에 답해드리겠습니다. 별표 첫 번째 질문. 별표 예전에는 청주로 세안하면 피부가 하얘진다고 했는데 남은 소주나 청주를 얼굴에 발라도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옛날에는 먹을 것이 귀할 때 쌀로 만든 술이 귀한 화장품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술 속의 알코올은 증발하면서 피부의 모든 수분을 함께 끌고 나갑니다. 건조한 노년의 피부에 술을 바르는 것은 마른 논에 불을 지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미백 효과를 원했지만 오히려 주름만 늘어날 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얼굴에 알코올을 혼납하지 마세요. 별표 두 번째 질문. 별표 오일을 바르면 번들거리고 여드름이 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단 한 가지만 지키면 됩니다. 바로 제가 앞서 강조했던 유화 과정입니다. 오일로 마사지한 후 손에 물을 묻혀 오일이 하얗게 변하게 한 다음 씻어내면 오일은 물과 함께 완전히 씻겨 나갑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대충 하고 물로만 씻어내면 오일 잔여물이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얗게 변할 때까지 마사지하고 씻어낸다는 것만 기억하면 여드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부 관리 방법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으신가요? 만약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옥자 할머니처럼 제 피부를 되살리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시작이 반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언급했던 옥자 할머니를 기억하시나요? 홍시처럼 새빨갛고 가문든 논바닥처럼 갈라진 얼굴, 밤마다 가려움과 따가움 때문에 잠 못 이루던 분이셨죠. 할머니가 제가 알려드린 냉장고 세안법을 실천하신 후 단 3개월 만에 할머니가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하마터면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기름으로 잘 길들여진 무쇠소처럼 윤기가 흐르고 환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가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잤어요. 친구들은 요즘 비싼 시술이라도 받으러 다니냐고 묻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의사로서 저는 정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옥자 할머니가 특별한 약을 사용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할머니는 그저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좋은 습관들로 대체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3가지 핵심 내용을 머릿속에 사진처럼 새겨주세요. 별표 첫째, 피부의 3가지 가장 큰 적을 욕실에서 제거하세요. 별표. 뽀드득 소리를 내는 알칼리성 비누, 피부 껍질을 벗겨내는 때밀이 수건, 그리고 보호막을 녹이는 뜨거운 물리 3가지는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서 해고하세요. 이것들만 하지 않아도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별표 둘째, 냉장고에 있는 3가지 천연 묘약으로 세안하세요. 별표. 아침에는 우유로 보습막을 형성하세요. 저녁에는 쌀겨 오일로 노폐물과 피지를 부드럽게 제거하세요. 그리고 쌀뜨물로 마무리하여 피부의 자연적인 산도를 유지하세요. 우리 땅에서 자란 천연 재료들이 노화된 피부에는 비싼 화장품보다 훨씬 순하고 효과적입니다. 별표 셋째, 골든 타임 3분과 3, 1 법칙을 준수하세요. 별표. 욕실을 나서기 전에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보습제를 선택할 때는 세라마이드와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이것이 파괴된 피부 장벽을 가장 빠르게 재건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피부가 수분을 잃고 늙은 나무처럼 건조해지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려움과 따가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래된 가구일수록 정성껏 관리하고 자주 기름칠을 해주어야 윤기가 나고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습니다.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로 더욱 부드럽게 다루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색에 문지르는 것이 청결이 아닙니다.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위생이자 건강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로 오늘 저녁부터 소중한 피부를 지켜보세요. 3개월 후,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신년은 더 젊어지고 편안해진 얼굴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하나가 제가 더 유익한 건강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